우리 이제 전치부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세멘트에 의한 어떠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한 징지바의 퇴축, 그게 비심미성을 발휘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자신있게 크라운의 마진을 아래로 두고 세멘 없이 장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또 우리가 글에 따라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에 따른 기구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전치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앵글드한 어떤 드라이브를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토록스를 많이 썼는데요. 이 토록스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토록스의 한계가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록스가 있으나 조임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앵글들을 쓸 수밖에 없는 전치부의 홀을 링구알로 내는 케이스 같은 경우 토록스 드라이버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상부에는 접착이 되는데 과거의 어버트먼트 스크류의 위치는 굉장히 이 안쪽으로 깊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토록스 드라이버가 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록스 드라이버는 있으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이고 풀고 하는 것, 더군다나 30N 정도로 조이고 하는 정도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트윈제로 같은 이러한 구성을 갖게 되면 스크류가 항상 어버트먼트 상부에 오기 때문에 토록스 드라이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거의 토록스 드라이버와는 완전히 다른 양태가 되고 쉽게 이러한 전치부의 심의보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깊이 위치하게 되면은 토록스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미 조여진 거를 풀어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파절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캐드캠을 통해서 이 토록스 드라이버나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우리가 임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30도 정도의 앵글은 보상을 해서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넌엑스 타입을 씁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는 넌엑스 타입을 쓰고요. 토록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조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부에 나사가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타이트닝 해주고 한 번 더 타이트닝 해주고, 한꺼번에 다 조일 수는 없고요. 보철물이 들어가면 또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러면 더 조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조여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스크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 해결을 했고요. 반면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4개의 윙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합 고경이 굉장히 낮은, 보통 이제 뭐 쉽게 4mm다 5mm다 이렇게가 얘기를 해보면 잘 안 와닿으시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트윈제로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힐링을 꽂아보고 힐링이 미들 사이즈 힐링이 꽂힌다 하면은 그거는 트윈제로 가능하니까 대합치를 엔도를 하거나 삭제를 하지 않아도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게이지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파절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회사 측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얻어봤는데, 아직은 통상적인 유한요소 분석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세븐네스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르코니아가 잡아주고 그 지르코니아 위쪽에 있는 솔저 부분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파절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픽스처 쪽에 응력이 가해짐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한요소의 결과였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은 이 유한요소의 다양한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